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종일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로 꽤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며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내일까지 평년 이맘때 수준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수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비가 그치고 기온이 점차 내려가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일교차도 매우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최종 합의문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한때 무산 위기로 내몰렸던 통합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제는 무엇인지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지방시대위원장이 웃으며 손을 맞잡습니다. 사자회동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 통합청사 위치와 시군 권한 등 이견을 노출하며 홍 시장이 통합 무산을 선언한 지는 2달 만입니다. 지방행정개혁으로서는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무사히 합의를 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경상북도의 요청으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물밑 중재에 나서고 결국 이번 합의문 서명회까지 이르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공식 재개된 겁니다. 대구 경북은 원래 한 뿌리고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있으면서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계속 몰락의 길로,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공동 합의문에는 모두 7개 항이 담겼습니다. 앞서 알려진 대로 대구 경북 특별시라는 통합단체 명칭과 수도에 준하는 법적 위상, 시군의 종전 사무 유지와 권한 강화, 그리고 기존 청사 활용과 관할 미설정, 의회 소재지는 양 시도의회 합동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중재안 수용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관철시키려고 했던 북부 지역 발전 대책도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통합 밑그림에 대한 시도 합의가 일단락되면서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K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앞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얼마나 이양받고 또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할지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대통령께서도 대구 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도록 거듭 당부하신 만큼 대구 경북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통합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음 달부터 권역별 주민 현장 간담회가 동서남북 4개 권역을 비롯해 지역별 산업 지형에 따라 또 신공항, 군부대 이전, 맑은물 하이웨이 등 지역별 관심 현안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말까지 의결을 목표로 한 시도의회 대상 의견 청취도 계속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 7월 대구 경북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연내 정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를 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한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학교 폭력의 2차 피해 예방 의무를 강화한 경상북도 조례가 제정될 전망입니다. 경북도의회는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폭력의 분쟁 조정 사항을 명시해 학교의 책임성을 높이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장이 관련 조치들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은 이달부터 34병상 규모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환자에게 24시간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도 낮습니다. 한편 울진군 의료원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소아 야간 진료와 소아 전담 병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79주년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묵묵히 제 역할을 해내는 경찰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색 경력을 살려 현장에서 활약 중인 경북의 젊은 경찰관들을 김서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앳된 대학생이 아프리카 르완다 아이들과 국기를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품새를 봐주고 시범을 보이는 눈빛이 당차입니다. 아프리카, 캄보디아, 러시아에서 꾸준히 태권도 지도 봉사를 했던 이 학생은 10년이 지난 지금 도복만큼이나 정복이 잘 어울리는 경찰관이 됐습니다.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했는데 제가 배운 거 딱 하나, 이제 정신력?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정신력인데, 그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으로 제가 경찰 조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대표로 경찰 무도 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인 이채민 순경. 입직한 지 이제 갓 1년이 지났지만 경찰관이 천직이란 걸 시간이 갈수록 확신하게 됐습니다. 경찰에 들어오기 전부터 수사가 제 꿈이었습니다. 체격이 작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우려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장점을 살려서 저 선수 생활도 했고 체력도 문제도 없고 제 꿈을 살려서 열정적으로 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어린이가 경찰 모자를 쓰고 아버지가 운전하는 사이카 위에 앉아 있습니다. 경찰인 할아버지와 아버지, 삼촌의 뒤를 이어 3대째 경찰관이 된 청송경찰서 엄은진 순경입니다. 어떤 치매 노인을 아버지가 찾으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굉장히 뿌듯했다. 집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고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순경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랬듯이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차량들을 다 검색하다가 그 자살 요구조자를 맞닥뜨려서 집에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시냐 하면서 저희 파출소로 데리고 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고 고맙다 하시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엄순경은 3대가 경찰이라는 뿌리 깊은 자부심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민중의 지팡이로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한테 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찰 생활 하신 거 고생했고 저도 그 뒤따라서 열심히 해서 그 일은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어를 공부해 농아인 피해자와 소통하는 포항 북부서 진선미 경사. 이용사 자격증을 취득해 3년간 요양원에서 이발 봉사를 하고 있는 구미서 권영희 경정. 한국의 기화에 베트남 통역과 외국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이예림 순경 등 다채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경찰들이 오늘도 묵묵히 경북의 구석구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경북경찰청이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대형 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도내 암행 순찰차를 총동원해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의 진출입로, 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차량 안 음주 가무 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방치한 운전기사에게 벌금 10만 원과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관광버스끼리 좁은 간격으로 줄지어가는 대열 운행, 지정차로 위반 등도 강력히 단속합니다.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함정의 15%가 노후 함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 보유 함정 366척의 15%인 55척이 자체 규정으로 정한 내구 연환을 초과했고 동해지방청의 노후 함정은 7척이었습니다.
특히 해상사고 등 긴급 상황에 투입되는 100톤 규모의 소형정은 15척, 모두 노후 함정이었는데 정작 노후 함정의 유지 보수 예산은 연간 10억 원 안팎으로 해양경찰청 전체 예산의 0.06%에 불과했습니다. 수억만 년 전 대구 지역에는 어떤 공룡이 살았을까요? 과거엔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생물들이 생겨났다 멸종됐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화석 박물관이 대구 달성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첫 화석 전문 국공립 박물관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뾰족한 뿌리 솟은 원시 코뿔소 화석 앞에서 아이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이렇게 말을 여기 이제 형상화해서 여기 전시해놨대. 평평한 돌에는 별 모양 나뭇잎과 둥근 열매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경북 포항 일대에서 발견된 건데 6천만 년 전에도 단풍나무가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둥근 껍질이 그대로 굳어져 만들어진 공룡알. 일렬로 줄지어 찍힌 공룡 발자국.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중 하나로 꼽히는 거북의 알도 화석으로 남았습니다. 1억만 년 전 한반도에서 알을 낳고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오셔서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없는 생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물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멸종을 했고 땅속에 숨어있는 화석을 발굴해보고 지금은 멸종된 해양 생물과 공룡들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감 영상관을 특히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고 처음에 그 입구에서도 공룡 영상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에 달성 화석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화석만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첫 국공립 박물관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화석과 암석만 2만여 점, 다양한 전시를 통해 관람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상주의 한 한우 농장에서 올 들어 경북에선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농장에서 5마리가 양성으로 확진돼 살처분하고 남은 소 42마리에 대한 정밀 검사와 반경 5km 이내 소 1,600마리에 대한 4주 이상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주시와 인접한 9개 시군에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 사유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과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경북에서 럼피스킨은 이번이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는 10번째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도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교육 공무직원 늘봄 행정실무사 370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늘봄 행정실무사는 기존 방과 후 돌봄을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행정업무 전담 인력으로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늘봄학교 행정 업무 및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채용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응시교육지원청에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주시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관광기념품 11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115점이 출품됐고 아트리나 윤재민 씨의 경주의 밤 시리즈 무드 등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경주시는 수상작들을 경주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하고 홍보와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포항 MBC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어제 포항시 해도동에서 준공식을 갖고 올해 희망 나눔 프로젝트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포스코와 PHP 봉사단, 서희건설, 삼구건설 등이 5,500만 원을 지원해 지난 6월부터 어려운 이웃 9가구에 대해 집 고쳐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6년 동안 210가구의 집을 보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로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망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받은 국감 자료를 보면 해마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는 평균 2,000대 수준인데 비해
화로차 해수에 대한 정밀 검사는 2%인 40대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항목도 세슘 137 1개 핵종으로 국내 해역이 세슘과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 7개 핵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어 검사의 표본수와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은 종일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로 가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며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내일까지 평년 이맘때 수준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수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해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비가 그치고 기온이 점차 내려가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는 15도로 출발하고요. 구미는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1도, 구미는 20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5도, 문경은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19도, 문경은 18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8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22도 전망됩니다.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낮아지겠고요. 일교차도 매우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